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조입니다. 저희 조는 2021년 트렌드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거의 기능이 다양해졌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레이어드 홈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카우보이 히어로, 이는 2021년을 이끌 트렌드의 약자로 저희는 이중 옴니 레이어드 하우스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레이어드 홈이란 주거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레이어드 홈은 기본 레이어, 응용 레이어, 확장 레이어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기본 레이어는 기존의 집이 수행하던 쉼이라는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인테리어를 통해 그러한 공간을 꾸미거나 온전한 쉼을 위한 호텔식 가구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응용 레이어는 집이 단순히 쉼을 넘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콕 쪽이 해오던 홈시어터나 홈트레이닝은 더 발전되었고 홈카페나 홈캠핑과 같은 외부에서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활동들까지 집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확장 레이어에서는 집의 기능이 확장되어 집 근처, 동네로까지 넓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휴식의 공간에서 사회생활의 공간으로 기능이 확장되며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슬세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조는 2021년을 이끌 트렌드 10가지 키워드 중에 레이어드 홈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021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코로나로 인해 주거 생활의 기본적인 기능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레이어는 기존의 집에서 수행되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응용 레이어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집 안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홈에 대한 신조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홈파티, 홈캠핑, 홈스쿨링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확장 레이어는 집의 기능이 바깥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역세권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슬세권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 슬기로운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1, 2, 3, 4 포맨입니다. 저희 조의 과제명은 신입사원 사용설명서입니다. 저희는 이번 소과제를 진행할 때 키워드를 통한 질의응답 컨텐츠를 구상하였고 그를 통해서 이제 과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마인드맵을 통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고 그 마인드맵을 기초로 한 스케치 디자인을 활용하여 표지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안쪽에 보시면 우측편은 저희가 신입사원들로서 상지인들 선배님께 여쭈고 싶은 그러한 궁금한 점들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보았고 거기서 질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았습니다. 간략적으로 연봉에 대한 것이라든지 업무, 그리고 회사 생활의 노하우, 워라밸, 그리고 주변 맛집, 동료들과의 관계 등 저희 12명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아보았고 이제 반대쪽 편에는 저희 조 4명의 사진과 함께 저희가 최근 관심 있어하는 키워드들을 통한 저희들을 소개할 수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워라밸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자기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게 된다면 과한 저축은 피할 것입니다. 돈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적절한 소비 패턴으로 자기 만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취업 이후 인생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선배님들은 이맘때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궁금하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조언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자취를 시작하면서 요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생겼고 좀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 부쩍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후
집안의 공간에 대해 정이 많아지게 되어 인테리어에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새 자취방을 구하면서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되어 아직은 미숙합니다. 그래도 계속 구상해보며 이쁘게 꾸미면서 저만의 자취방을 완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 개인 키워드는 여가입니다. 주변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였을 때 적절한 여가 생활이 직장 생활에 활력을 더해준다는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취업 후에 일과 여가 시간의 분배, 밸런스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의 행복이 더 그리워지는 이 시기에 학생 때와는 또 다른 직장인으로서 준비하고 시간을 내어 여행을 가보는 것도 멋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포맨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입니다. 저희 과제명은 점심 뭐 먹지입니다. 서먹했던 첫 주, 저희는 첫 마디가 점심 뭐 먹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심시간에 갈 수 있는 남포동을 기준으로 해서 가보고 싶은 곳, 가본 곳, 가봤지만 맛이 없는 곳, 카페 등을 리서치해서 깃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 맛집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 3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콩 반점은 체인점으로서 보장된 맛을 느낄 수 있고 중국집인 만큼 음식이 빠른 시간 내에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마마된장입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열무 비빔밥, 된장찌개, 삼겹살 세트를 판매 중이며 8,000원이라는 가격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여 맛집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익식당은 다양하고 정갈한 반찬들과 친절한 사장님들 덕에 집밥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노맛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가는 프랜차이즈라서 가격이 비쌌고 차돌 된장찌개는 가격에 비해 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천 돼지국밥은 다른 돼지국밥집에 비해 거리와 맛 그리고 위생면에서 비교되어 노맛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 돈가스는 음식 나오는 데만 40분이 넘고 돈가스 외 음식들은 간이 약하고 맛이 없어 돈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맛집 소개에 카페가 빠질 수 없습니다. 검정 깃발로 카페의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맛집 리스트입니다. 가까운 위치에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꼭 가고야 말 가게의 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1번 칼국수가 3,500원인 일품 면가는 선정 후 바로 가봤습니다. 시간, 맛, 돈 3위일체의 효자 메뉴로 내일 가볼 새로운 맛집이 더욱더 기대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뭐 먹지?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내년 신입 사원들이 부평동과 충무동을 리서치해서 상지 가족 모두가 맛집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